네. 아주, 뭐랄까, 찾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요. 그랬죠. 찾아갈 때는 많았죠, 그래도. 예. 자, 오늘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나오신 이유는, 저희가 모신 이유는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는 거죠? 예, 뭐 결심은 오래전부터 굳혔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굳히셨습니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당이 매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제가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당을 지키고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선 대선 이전에 대선이 한참 진행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당이 내가 생각한 것과 국민의당이 좀 다르게 간다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대선 이전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탄생하고 나서 대선까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인가요? 네, 그 정도. 예. 처음에 국민의당에 합류하셨을 때 국민의당인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실제 그 이후 전개된 1년여간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굴러갔습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면 미흡한 거죠. 국민의당이 당초 우선 국민의당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것은 기존의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새로운 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협치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국민적 여망이 모여진 당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명확한 그 국민의당의 존재 의의가 있고 또 그것을 지키고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적 여망 또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뭐 인물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그것이 제대로 확고하게 당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그래서 좀 일관되고 강력하고 치열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여러 점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부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가 가려는 지향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명확히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데 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새로 당이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박근혜 최소한 박근혜식 정치는 안 되겠다. 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뭐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예. 바른정당은 구체적으로 있어요. 박근혜식 정치는 탄핵하겠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 식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어쨌든 이유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예.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1년 남짓 지나고 나서 보면 다당제 뭐 얘기는 알겠습니다. 다당제가 시대 정신이라고. 근데 국민의당이 왜 생겼나? 특별히 뭘 하려고 생겼나? 뭘 다르게 했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 그러니까 그걸 아까 다당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박근혜식으로 뭐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하게 나왔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명료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승자 독식의 또 극한 대결의 양당 기득권 제도 그런 정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많고 그에 대해서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시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국민적 여망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에 이 생긴 이유는 명백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다당제 때문에요. 아니 기존의 양당제라는 게 아주 극한 대결이고 승자 독식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다당제 했더니 더 극한 대결이 있는데 지금. 그런가요? 예. 다당제 만들어냈더니 예. 합의는 더 어렵고. 가만 보시면 그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협치를 제대로 해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임무죠. 예. 그래. 극한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당제가 됐는데 다당제가 됐더니 오히려 합의는 더 어렵고 더 극한 대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스파는? 아니 그것은요. 네. 물론 어느 특정한 예전에 같으면 뭐 한 정당이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졌다든가 심지어는 뭐 개헌선을 넘었다든가 그럼 아주 쉬운 거죠. 합의가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은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제가 선거제도하고 늘 관련이 있는데
그 민주화된 이후로 어떤 정당도 국민의 과반수의 득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루어졌던 18대 대선인가요? 그때 총선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과반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당일이 하도 한나라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이 이 152석을 얻어서 단독 과반수를 이뤘는데 그때 얻은 득표율은 42% 정도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열린우리당을 할 때, 열린우리당을 할 때는 그때 역시 우리도 152석의 단독 과반수 의석을 얻었는데 2004년 총선이죠. 그때 우리가 실제 득표한 표는 국민들로부터 얻은 표는 38%대에 불과했어요. 지금 뭐 다당제가 이게 뭐 더 답답하냐 할 수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한다면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정치를 짜고 어렵더라도 그런 다양한 세력 사이에 협치, 이른바 요새 협치란 말이 있는데 서로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옛날에 비하면은 뭐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거에 비하면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 개혁을 전진시키는 길인 거죠. 뭐 그 전전에 그러면 국민의당이 그 국민 다수 혹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민의를 대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다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제 낙폭이 큰 것은 그만큼 내 뜻을 이 당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국민의당 지지가 워낙 낮으니까 뭐라고 설명해도 제가 무슨 크게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당을 어쨌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시대적 요구 국민들의 요청은 확실히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걸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되고 부진한 거에 대해서 그걸 뭐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살려가야 할 일이지 저희로서는요. 그지 뭐 국민의당이 그래서 뭐 아까 이거 뭐 국민의당을 지지 안 하고 지금 반대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쟤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꾸지람도 그런 욕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감수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발전시키고 당초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느냐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 과제고 과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 역할을 제일 잘할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을 만드는데도 정동영 의원이나 김한길 전 의원, 뭐 문명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죠? 뭐 안 된다고 할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다 저하고도 뭐 가깝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훌륭한 분들이면 그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예, 우선은 뭐 그분들이 하신다고 뭐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선은 국민의당이라는 뭐 묘목이라 할까요? 이 나무를 그래도 심고 물 주고 키우고 하는데 제가 제일 앞장섰고 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공동대표셨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공동대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선 애당심이랄까 지금 뭐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당을 다시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자라게 해야 되겠다. 공동대표였다는 점 말고는 혹시 본인이 다른 후보들보다 나은 점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어필해야지. 결국은 이 국민투표도 있는 거죠. 그죠?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것도. 확정은 안 됐겠지만 아직은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당들도. 뭐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그래도 어떤 뭐 개혁성이랄까요? 일관된 개혁성을 보여왔고 또 늘 국민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뭐랄까요? 뭐 비교적 사심을 버리고 늘 어려운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뭐 이런 생각, 이런 태도와 이런 제 애당심이 이번에 국민의당을 살리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다른 분들과의 차별점. 내가 이 후보들보다는 이 점에서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나를 꼭 국민의당 대표로 뽑아줘야 된다. 이거 어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을 제가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항상 재미는 없었거든요. 이거 재미는 좀 없죠. 그래서 우선은 좀 재미를 찾아보려고 제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머리에 확 들어오는 답변을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예. 그래야지 기사 제목도 나오고 할 텐데. 예, 제가 하여튼 뭐 개혁성에 있어서는 뭐 남한테 지고 싶은 개혁성. 생각이 없고요. 예. 예. 또 뭐 늘 위기 때마다 저 자신을 버리고 치열하게 돌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또 그걸 뭐 남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저로서는 치열하게 늘 정치를 해왔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당은 사실은 좀 좋게 말하면 다양성을 갖춘 집단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인 거 아닙니까? 이질적인 집단이라 하면 어떻게 섞여 있는 겁니까? 아니 우선 크게 보더라도 예. 저야 이제 골수 DJ 쪽에 예. 서 있는 사람인데 우리 당에 사실은 새누리당을 예. 했던 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세력들이 모여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었을까요? 아니 국민의당이 그것은요. 추궁할 때. 아니 그것은 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나쁘다. 뭐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새누리당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새누리당의 그 주류가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그런 대로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세력 중에도 거기 속했던 사람 중에도 대체로 뭐 중도 보수로서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꽤 있죠. 당의 덩치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당 만들어 보면 뭐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이 모든 정당들이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 합쳐져 있고 뭐 그런 것들 얼마나 있는데요. 뭐 제가 그런 뭐 좀 그 사소한 가지를 좀 치고 말한다 그러면 좀 줄기를 본다면 그래도 또 그 매우 합리적이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이고 성찰적이고 건전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전한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죠.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한 1년 반쯤 됐는데 내부에 뭐 소통이라는 게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서로 같이 안 놉니까? 놀이가 같이 노는데 어쨌든 좀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재밌었어요. 예.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늘 뭐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어떤 그 일본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첫 만남인데 앞으로 우리 싸울 수도 있는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잊지 않고 있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친구라는 것은 사실은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친구가 그냥 좋게 서로 눈치나 보고 있으면. 그런데 집단이 섞여 그렇습니다. 있어서. 우리 집단이 섞여 있어서 이제 뭐 겉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 양순해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친밀하게 잘 지내지만 정작 정치라는 것이 그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치열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 얼굴 붉히면서 논쟁도 하고 뭐 좀 거의 심해지면은 좀 뭐 욕도 하고 정말 싸워가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아까 다양한 의견을 잘 조정해야 되고 그 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좀 일관되고 일사불란하게 실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사실은 부족하죠. 네.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그것을 있지만 뭐 제가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부분을 토론을요? 아니면 싸우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소통,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조금 뭐랄까요. 당의 활발한 소통 또 경우에 따른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된다. 뭐 더 좋은 말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신 말씀 대부분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중에 귀에 쏙 박힌 부분은 놀기는 잘 놀죠, 같이. 이건 쏙 들어왔습니다만. 이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율이 빠진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선을 치면 원래 좀 처지게 되고 그런 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 증거조작 사건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응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의 대응을 한마디로 하자면 일개 당원에게 우리가 속았다. 단독 범행일 뿐이다. 당의 책임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도는 있지만 우리도 속았을 뿐이다. 이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설득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죠. 더구나 이제 검찰 수사가 뭐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신 분으로서. 아니고 뭐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네. 뭐 또 말하자면 당사자인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이걸 좀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도덕적 측면이 있고 네. 그거야 뭐 우리가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무조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법적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국민의당에 뭐 근데 그 당시에 지도부가 그럼 거기에 무슨 그 사건의 가치 공범이라든가 그걸 뭐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범죄를 했다든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정법에 따라서 뭐 징역을 몇 년 살아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와 정치 문제는 다른데.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단독 좀 범행이다. 뭐 국민들께서요. 아니 단독 범행이라고 제가 뭐 그것은 그렇게 성급하게 말할 일은 아니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당의 진상조사 단장인가 위원장인가 하는 이제 김관영 의원이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미리 알지는 못했는데 그 발표장으로 가는 동안에 제가 거기서 잠깐 이렇게 붙들고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죠? 이유미 씨. 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해라. 제가. 예.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예. 그런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상당히 방어적인 상태에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이상으로 아까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아까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방어적 심리가 있습니다. 있겠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좀 국민들이 뭐 조금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그게 있고요. 국민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라고 항상 이어지니까 일단 잘못했습니다가 충분히 이제 느껴진 다음에 좀 이따 그런데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런데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그걸 잘 그걸 과연 더 지혜롭게 했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제가 뭐 너무 감나라 변하라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답변 스타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야 됩니까? 그건 앞으로 뭐 그분 자신이 하기에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시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평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반성과 성찰이 제대로 되면은 재기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만큼의.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은 따르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 나올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여전히 된다고 생각하신다. 뭐 기본적으로 나는 안철수 본인은 대선에 출마할 생각 없어요? 뭐 저는 이번에도 좀 나가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미리 포기했습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혹시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앞으로라도? 없습니다. 뭐 제로입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정말로 제로가 될 것이고 다른 당대표가 돼서 하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대표 한 사람이 당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의당 내에는 이제 워낙 국민의당이 몰려가지고 뭐 이른바 자강하자 잘 뭉쳐서 스스로 일어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뭐 민주당하고 다시 돌아가자든가 합당하자든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무슨 다른 뭐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든지 가자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뭐 당원들 중에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제가 만나는 핵심적인 당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한테 속내를 안 내놓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죠. 소통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불가능한 예.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것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방선거 때 만약에 지금 미래를 그렇게 예단할 수 없고요. 그 지방선거도 그래도 아직 거의 1년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는 11개월인가? 하여튼 1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비관을 원래 안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제가 이때까지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느낀 거는 10년 넘었지만 비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어렵지만 내가 해내서 돌파할 수 있다고 항상. 아, 그렇던가요? 예. 예.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될 가장 좋은 이유가 되겠네요. 그런데 돌파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뭐래요. 그래도 여러 번, 국민의당도 작년에 상당히 성공시켰고. 당대표, 이렇게 당대표를 공동대표를 하셨지만 사실은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다 의원도 못 되고 공천에서 사실상 안철수 대표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당시에? 당대표 공동이었지만 말만 공동대표지?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로 다 아니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 역량이 상당히 한계가 그 정도였죠.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꼭 당대표가 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예. 당을 가장 개혁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 만들어낼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텐데요. 예. 압박 면접으로. 오늘은 예의 바르게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망이 모여진 당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명확한 국민의당의 존재 의의가 있고 또 그것을 지키고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적 여망 또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인물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그것이 제대로 확고하게 당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그래서 좀 일관되고 강력하고 치열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여러 점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부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가 가려는 지향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명확히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데 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새로 당이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박근혜 최소한 박근혜식 정치는 안 되겠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뭐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예. 바른정당은 구체적으로 있어요. 박근혜식 정치는 탄핵하겠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식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어쨌든 이유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예.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1년 남짓 지나고 나서 보면 다당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다당제가 시대 정신이라고. 근데 국민의당이 왜 생겼나? 특별히 뭘 하려고 생겼나? 뭘 다르게 했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 그러니까 그걸 아까 다당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박근혜식으로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하게 나왔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명료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승자 독식의 또 극한 대결의 양당 기득권 제도 그런 정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많고 그에 대해서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시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국민적 여망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에 이 생긴 이유는 명백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다당제 때문에요. 아니 기존의 양당제라는 게 아주 극한 대결이고 승자 독식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다당제 했더니 더 극한 대결이 있는데 지금. 그런가요? 예. 다당제 만들어냈더니 합의는 더 어렵고. 다만 보시면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협치를 제대로 해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임무죠. 예. 그래. 극한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당제가 됐는데 다당제가 됐더니 오히려 합의는 더 어렵고 더 극한 대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속파는? 아니 그것은요. 네. 물론 어느 특정한 예전에 같으면 한 정당이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졌다든가 심지어는 뭐 개헌선을 넘었다든가 그럼 아주 쉬운 거죠. 합의가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은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제가 선거제도하고 늘 관련이 있는데 그 민주화된 이후로 어떤 정당도 국민의 과반수의 득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루어졌던 18대 대선인가요? 그때 총선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과반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당연히 하도 뭐 한나라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이 이 152석을 얻어서 단독 과반수를 이뤘는데 그때 얻은 득표율은 42% 정도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열린우리당을 할 때, 열린우리당을 할 때는 그때 역시 우리도 152석의 단독 과반수 의석을 얻었는데 2004년 총선이죠. 그때 우리가 실제 득표한 표는 국민들로부터 얻은 표는 38%대에 불과했어요. 지금 뭐 다당제가 이게 뭐 더 답답하냐 할 수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한다면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정치를 짜고 어렵더라도 그런 다양한 세력 사이에 협치, 이른바 요새 협치란 말이 있는데 서로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옛날에 비하면은 뭐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거에 비하면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 개혁을 전진시키는 길인 거죠. 뭐 그 전제는 그러면 국민의당이 그 국민 다수 혹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민의를 대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다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제 낙폭이 큰 것은 그만큼 내 뜻을 이 당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국민의당 지지가 워낙 낮으니까 뭐라고 설명해도 제가 무슨 크게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당을 어쨌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시대적 요구 국민들의 요청은 확실히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걸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되고 부진한 거에 대해서 그걸 뭐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살려가야 할 일이지 저희로서는요. 그지 뭐 국민의당이 그래서 뭐 아까 이거 뭐 국민의당을 지지 안 하고 지금 반대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쟤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꾸지람도 그런 욕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감수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발전시키고 당초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느냐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 과제고 과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 역할을 제일 잘할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을 만드는데도 정동영 의원이나 김한길 전 의원, 뭐 문명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죠? 뭐 안 된다고 할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다 저하고도 뭐 가깝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훌륭한 분들이면 그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예, 우선은 네, 아주 뭐랄까 찾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 그랬죠. 찾아갈 때는 많았죠, 그래도. 예. 자, 오늘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나오신 이유는, 저희가 모신 이유는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는 거죠? 예, 뭐 결심은 오래전부터 굳혔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굳히셨습니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당이 매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제가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당을 지키고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선 대선 이전에 대선이 한참 진행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당이 내가 생각한 것과 국민의당이 좀 다르게 간다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대선 이전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탄생하고 나서 대선까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인가요? 네, 그 정도. 예. 처음에 국민의당에 합류하셨을 때 국민의당인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실제 그 이후 전개된 1년여간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굴러갔습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면 미흡한 거죠. 국민의당이 당초 우선 국민의당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것은 기존의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새로운 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협치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국민적